허, 으쌰, 보십시다. 이런, 이런 걸 편집해서 쳐내기 힘든, 귀찮은데. 제일 편집하기 쉬운 건 무난하게 수업하는 거. 이상한 리액션 하면은 막 편집하기 힘들어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사회 조사 방법론이 끝났어요. 이제 진짜 사회학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는, 예, 모의 예비였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학을 하는데 그 단원명이 개인과 사회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맨 처음 시작은 뭐냐면, 내가 그냥 잠깐 참고 삼아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사람은 맨 처음엔 누구나 다 혼자죠. 개인이잖아요. 개인이 모여서 뭐가 되고요? 집단이 모여서 이렇게 확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개인이 혼자서 못 살죠? 개인이 모여서 뭐가 되고? 사회가 되고? 우리 사람이 모이면 사회가 된다는 얘기를 한 적 있죠? 우리 안 했나? 안 했냐? 어디서 했지? 자, 그렇습니다. 자, 5번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 여기 넘어가 봅시다. 자, 음, 자 여기 사회 구조라는 말이 나오네요. 자, 여기 자 거기 보시면 사회 구조란 뭐냐 이렇게 있지. 거기서 먼저 보셔야 되는 건 그 가로 2번의 형성 과정부터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요? 자, 사회 구조란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구조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스트럭처잖아요, 스트럭처. 스트럭처라는 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무슨 뭐 건물을 올릴 때 구조물 그러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게 올라갈 때 제일 먼저 뭘 올려요? 그러니까 건설 현장 혹시 보신 적, 오다 가다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파트나 뭐나 지을 때 제일 먼저 올라가는 건 뭐냐면 땅부터 팝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을 때 실제로 제일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건 땅 파는 기간이 제일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만한 아파트를 세우고 싶잖아요. 그러면 땅을 거의 그거의 한 7, 80% 정도로 파요. 여기에다가 기둥 박는 겁니다. 그래야 이 건물이 뭐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뭐 혹여 있을지 모르는 지진이나 이런 거에서 무너지지 않을까. 우리가 보통 왜 내진 설계라고 하잖아. 내진 설계의 핵심은 요런데 뭐 요런 창문이나 이런 거 튼튼하게 해놓는 것도 있지만 땅을 깊게 파서 기둥 깊게 박아갖고 안 흔들리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내진 설계거든요. 아, 물론 저는 건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 기간 중에 거의 한 60% 정도는 땅 파다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아파트 건설 현장 같은 데 보면 계속 뭔가 쿵쾅쿵쾅 소리는 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개를 돌려봤는데 따란 이러고 올라가 있는 거죠. 한 2층쯤 되게 다소곳이 안녕 난 건물이야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어. 그리고서 한 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아니면 뭐 기숙사를 들어갔든지 뭐 하든지 뭐라도 정신없이 살다가 한 2, 3주쯤 있다가 이제 집에 갈 일이 있어서 집에 있다가 갑자기 짜란 안녕 난 6층이야 뭐 이러면서 인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파트 올라가는 게요. 정말 농담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층씩 올라가요. 빠르면 일주일에 한 층이고 좀 느려도 거의 한 달이면 거의 한 서너 층이 진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한 몇 달 있으면 이러고 봐야 돼요. 갑자기 이거 언제 올라갔어?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럴 때요. 아파트를 올릴 때 땅부터 판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 하게요? 뼈대 쌓아 올립니다. 그러니까 철골로 기둥을 먼저 만들어 올려요. 그리고 기둥에다가 이제 이렇게 거푸집 같은 걸 달아서 다다닥 세팅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레미콘차가 막 옵니다. 이게 시멘트를 싣고. 그러면 이렇게 펌프로 끌어올려고 옛날엔 그거 다 등짐지고 날랐지만 요즘에는 펌프로 끌어올려서 레미콘 그 시멘트를 붓습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요? 구조물을 만듭니다. 뼈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들이부어도 통으로 아파트를 만드는 게 아니죠. 일단 뭐를 만들어서 뼈대들을 다 먼저 콘크리트를 부어서 그거를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벽 만들고 이런 거 저런 거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회 구조니까요. 건물의 구조물은 건물을 지탱하는 뼈대를 얘기하잖아. 사회 구조라는 건 사회를 지탱하는 뭐라고 보셔야 돼요? 사회를 지탱하는 뼈대라고 보셔야 돼요. 이 사회 구조는 뭘 지탱해 줍니다? 사회를 지탱해 줍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어디 이건 책에도 안 나오는 얘기니까. 잘 들으세요. 사회를 지탱하는 뼈대라 그랬지. 그리고 있잖아. 구조라는 것이 갖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드러나면 안 돼요. 구조는 드러나는 순간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건물을 얘기한 것 같은데 왜 한 느낌이 나지? 그지? 했지. 이 건물을 이 기둥 여기 있잖아. 기둥이 저 카메라에 있는데 기둥이 있으면 이 공간은 4분의 1은 못 쓸걸? 이해가? 이 공간 막 죽어버린다고. 기둥이 여기 있으니까 이 공간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 구조라는 건, 구조물이라는 건 뭐? 아, 사회 설명하면서 한번 얘기했구나. 드러나지는 않지만 뭐 한다? 모두가 알고 있어요. 대놓고 드러나진 않은데 다 알고 있긴 해. 이해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래서 무의식 중에 지킵니다. 그리고 사회 구조는 그래서 뭐다? 결론. 사회 구조가 뭐게?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복잡하지만 사회 구조는 뭐예요? 네. 그 사회의 룰이요. 뭐라고? 그 사회의 룰. 뭐? 그 사회의 규칙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회 구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가? 그 규칙들이 씨줄 날줄 엮듯이 엮여서 사회의 안전망을 구성하는 거죠.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 규칙이 무수히 많은 사람에게 검증되고 인정되면서 자 다시 검증되고 인정되면서 뭐가 생기냐면 일정한 틀이 생겨요. 규칙의 틀. 그러니까 그 규칙의 틀이 어떤 문서화된 틀이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문법 그러는 거고요. 문서화되지 않은 틀이면 불문법 그러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얘기할까요? 문서화되지 않은 틀이면 우리는 그걸 관습이라고 얘기하고요. 문서화된 틀이면 말 그대로 법이나 규칙이나 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회 구조라는 건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형식미가 있습니다. 어떤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 돼요. 이해감? 일정한 틀이라는 건 일정한 형식. 그래서 우리는 이 일정한 형식을 보자마자 알아요. 아하.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책 볼까? 의미, 사회 관계 속에서 개인이 일정한 행동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도록 그거 줄쳐보세요. 정형화되고 안정화된 틀. 그러니까 다시 어려워 한 단어 뭐라고? 룰. 규칙. 사회 구조는 뭐다? 규칙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형성 과정 어떻게 만들어졌냐? 자, 준 사회 구조의 형성 과정을 보시면 그 밑에 가로 2번에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올 1월 1일 이전에 여러분들과 저는 길을 가다 보면 저런 모르고 쌩 까고 지나갈 관계죠. 아무런 상호작용을 한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맨 처음에 뭘 하냐면 우리가 만나요? 이 만남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사회적 행동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들어와서 딱 들어오자마자 여러분 안녕? 나는
사회문화를 가르치는 썩셈이야. 이러면서 액션을 하죠. 여러분도 액션을 하죠. 뭐요? 행동이 시작돼요. 그리고 행동과 동시에, 그러니까 이 행동은 나를 누구에게 알리는 활동이고, 내가 여러분에게 뭘 끼치기 위한 액션이고,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액션이고, 여러분의 행동은 저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행동이에요. 그런 걸 뭐라고 해요? 사회적인 행동이라고 그래요. 두 남녀가 있어요. 두 남녀가 있는데 첫눈에 반했어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쳐다보는, 여자가 남자를 쳐다보는 뭔가 시그널이 있겠지. 그게 사회적 행동이라고. 잘 생각해봐. 서로 딱 만나고 서로 첫눈에 반했는데 쌩까고 그냥 지나가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보고 하다못해 쫓아라도 가든지 계속 쳐다라도 보고 있든지, 여자가 얘가 나를 인식하는데 괜찮은데, 잘생겼는데 괜찮다, 이런 마음이 들 때까지 뭔가 액션을 해야지. 아니면 여자가 된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뭐 딱히 남자만 해야 되는 법은 없으니까, 네, 마음에 들면 멱살에서 자꾸 끌어내려야죠. 네. 옛날 선전에 저 이번 정류장에서 내려요 이런 선전 있었는데, 요즘은 누가 그럽니까? 내려. 저 이번에 내려요가 아니라 남자들 내려. 네? 내리라고. 요즘엔 그런 게 대세죠. 요즘 대세는 걸크러쉬. 뭐라니? 자, 봐봐. 그래서 뭐가 일어났어? 만났어. 그리고 뭐 했어? 행동을 했어. 그리고 니들이 행동을 하는 순간 뭐가 일어나는 거야?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야. 뭐라고? 어이, 내가 여러분에게 상호작용이라는 말을 여러 번 얘기했죠. 뭐? 내 의지를 너한테, 네 의지를 나한테, 서로 그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상호작용이라고. 그러니까 남녀가 서로 이거 첫눈에 반하는 뭔가 액션을 했어. 그래서 니 나 좋아하나? 우리 오늘부터 1일이다? 뭔가 했어. 상호작용이 연결됐지. 자, 뭐라고? 서로 간의 의도와 의지를 주고받아서 오케이 떨어진 거라고. 그러면 자, 봐봐. 상호작용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뭐가 형성되냐면 관계가 형성돼. 자,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순간 관계가 형성된다는데, 이게 뭐냐면 뭐가 만들어져? 각자의 지위가 생겨. 소셜 포지션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둘이 만나서 첫눈에 반했어. 그래서 너 우리 오늘부터 1일이다? 상호작용을 했어. 그러면 둘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서로 누군 누구의 여친, 누군 누구의 남친이라는 관계가 형성돼. 이해가? 그리고 뭐가? 얜 저의 여자친구예요. 얜 저의 남자친구예요라는 지위가 생겨. 이해감? 당연하겠지만 지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역할 따라오죠. 이건 조금 이따 나중에 합시다. 역할이라는 건 뭐예요? 그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님은 남친에게 뭘 기대해요? 기대하죠. 나름 남친에 대한 나름의 버킷리스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남친이면 또 혹은 뭐 이런 여친이면 좋겠다 이런 리스트 없어? 나만 쓰레기야? 왜 이래? 왜 이래? 네, 버킷리스트는 고이 접어. 자, 저는 우리 와이프 생각. 그럼 우리 와이프 유튜브 봐요. 자, 모르긴 몰라도 구독자 중에 하나가 우리 와이프니까. 네. 킹리적 가심 이런 거 자꾸 드러나면 안 되는데 킹리적 가심을 하긴 하는데, 자, 넘어갑시다. 뭐라고? 그리고 봐봐, 이렇게 관계가 예를 들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상호 행동을 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관계가 형성되죠. 이게 둘만 일어나겠니? 무수히 많은 남녀 사이에서 이게 뭐 반복되겠지. 지금도 무수히 많은 남녀가 어디서 계속 이러면서 눈이 맞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1일이다 할 거고, 남친 여친을 하겠지. 무수히 많은 학생과 제자들이 만나서 안녕 나야 이러면서 하겠고, 무수히 많은 애들이 나는 가르치고 너네는 배우는 상호작용을 하겠지. 그리고 뭐 관계가 맺어지겠지. 나는 선생님이고 누구는 학생이라는 관계가 맺어지겠지. 이해가? 그렇게 이런 관계들이 어떻게 된다고? 반복된다고. 이게 반복되잖아? 그러면 일정한 형식이 생겨. 뭐? 관계의 형식.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녀가 연애를 해.
연애를 해. 그런데 예를 들면은 최초에는 모르긴 모르지만 어떤 남자분이 여자분에게 100일이 됐으니 우리 100일이나 되는 의미 되는 날이라고 선물했겠지. 그리고 그 여자분이 그걸 받고 오면 친구들에게 오만 자랑을 했을 거야. 그리고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에게 그 친구 그래서 온 세상이 다 100일이면 선물을 주고받는 게 겁나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날 둘이 사귀었어. 그리고 90일쯤 돼서 여자가 물어봐. 오빠 100일 선물 안 할 거야? 뭐라고? 반복되다 보면 일정한 틀이 생긴다고. 그 틀이 뭐야? 규칙이야. 규칙이라고. 이 틀이 뭐? 이게 사회 구조야. 지금 내가 100일 선물 갖고 얘기하니까 그러지. 예를 들면 결혼식을 한다고 해볼까? 결혼을 한다고? 자, 우리나라 결혼식에는 거의 대부분의 요즘은 많이 깨지고 있지만 공이 많이 하고 있는 게 뭐야? 스드메입니다.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결혼식의 3요소죠. 일단 예식장 잡고요. 그죠? 스튜디오 드레스 여기서 스튜디오라는 건 웨딩 촬영하는 스튜디오를 말합니다. 자, 지금 빠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자분들의 이건 뭐 섣불리 어떤 뭐 특정한 뭐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여자분들의 로망은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는 정말 여자들의 로망 중에 하나죠. 평생 다이어트 따위 개나 줘보려 하는 분도 결혼식 날 결혼식 잡히니까 다이어트 하더라고. 왜냐면 웨딩 드레스를 입었는데 안 이쁘게 보이기 싫거든. 신부의 마음이란 게. 진짜 미친 듯이 하더라고. 나 25kg 빼는 걸 봤어, 2달 사이에. 물론 결혼하시고 다시 으아! 이러고 다시 돌아가시긴 하셨는데, 두 분 잘 살고 계십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게 뭐 갑자기 얘기를 까먹었다. 그래서 반복돼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틀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결혼한다 그러면 다 같이 웨딩 플래너 잡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하는 게 일정하게 다 그 짓을 반복하니까 결혼식 하실 거죠? 그러면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어떻게 바로 나오는 거죠. 뭐라고? 이걸 뭐라고 한다? 사회 구조라고 한다. 다시 자 더럽게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한 줄로 줄이면 사회 구조는 뭐다? 규칙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형식이 만들어지니까 그게 사회 구조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라고요? 룰이라고요. 그런데 이 룰은 약간 강도가 약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회 구조 정도에 되는 룰은 안 지키면 죽여버려 이런 동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관습에 가까운 구조죠. 그런데 이 사회 구조 중에 즉 룰 중에 이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규칙들이 있어요. 이 규칙이 깨지면 사회 무너지는 거야. 이해가요? 이 규칙 깨지면 사회 나가리 되는 거야. 망하는 거야. 그런 규칙들은 뭘 설정합니다? 강제성을 설정합니다. 이런 규칙에는 강제성을 부여해요. 그래서 뭐 해버리는 거야? 안 지키면 벌금을 맞든지 징역을 살든지 이해가십니까? 처벌을 받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강제성이 부여된 사회 구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를 낳잖아요. 애를 낳아요. 아니 뭐 어떤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했겠죠. 결혼식도 했겠죠. 애를 낳았죠. 그런데 아이를 낳았는데 예를 들면 국가가 그 아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 국가 입장에서는 무지하게 낭비죠. 국가는 그 아이의 생사 여부는 물론이고 애가 교육을 받았는지 애가 뭘 하는지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그잖아. 아니 뭐 그 사람을 감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인적 자원 차원에서 경제적 차원에서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뭐 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극빈충으로 쳐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일을 해야 하는데 놀고 있는 건지 일을 못 하는 건지는 파악하고 있어야지. 복지고 나발이고 뭔가 할 거 아니야. 자, 출생신고가 안 돼 있으면요? 그냥 못 합니다.
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뭐 하게 해놔요? 출생신고 해야 돼요. 한 달 안에. 안 하잖아요? 벌금 장난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걸 못 숨겨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나고 산부인과에서는 아이들을 출산하자마자 무조건 신고하거든요. 그거 안 하면 산부인과 벌금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무조건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를 산부인과에서 낳았다면 아이를 낳은 사실이 아이를 낳는 그 순간 바로 올라갑니다. 다만 그 아이가 그 아이의 주민등록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죠. 그거는 이제 엄마가 뭘 해야 출생신고를 해야 그 아이가 자연인으로서 그러니까 법적 인간의 효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출생신고 해야죠. 그죠? 누구를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그 아이를 위해서도. 그러니까 그런 건 뭐 해야 합니까? 강제력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예를 들면 죽었으면요. 사망신고 해야죠. 사망신고 안 하면 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100살이고 200살이고 살아있는 걸로 되면 그 사람 예를 들면 복지제도가 혜택 같은 거 할 수 있죠. 아니면 상속 어쩔 거야. 이해가?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으면 죽었다고 뭐 해줘야 돼요? 신고해야 됩니다.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말고 학교 갈 나이 되면 학교 갔다고 전입신고해야 됩니다. 이사 갔으면 이사 갔다고 신고해야 되고요. 죽었으면 죽었다고 신고해야 되고 살았으면 살았다고 신고해야 되고 세금 냈으면 냈다고 신고해야 되고 안 냈으면 안 냈다고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 걸 뭐라고요? 제도라고 합니다. 강제적인 규칙이죠. 그러니까 법도 일종의 뭐예요? 제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가 굴러가는 시스템은 경제제도, 교육이 굴러가는 시스템은 교육제도, 법이 굴러가는 시스템은 법제도 이런 식으로 네이밍이 붙죠. 이런 아이들은 다 강제성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구조의 특징을 보시면 그 위로 표를 다시 보시면 첫 번째 지속성 한 번 만들어진 룰은 구성원이 바뀌어도 룰이 지속돼요. 안 바뀌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 생각해봐. 횡단보도 신호등은 너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빨간불, 노란불, 녹색불이었다니까? 너네가 죽은 다음에도 횡단보도는 빨간불, 노란불, 녹색불일 거야. 뭐라고? 구성원이 바뀌어도 특정한 룰들은 유지됩니다. 두 번째, 안정성. 자, 봐봐. 안정성 옆에 써볼래? 예측 가능성. 써봐. 안정성 옆에. 안정성 옆에 뭐? 예측 가능성. 안정성이란 건 뭐냐면, 봐봐. 이 사회 구조라는 건 다시 말하지만 일정한 틀이잖니. 반복돼서 만들어진 형식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어떤 모습만 봐도 얘가 뭐 할지 예상할 수가 있어. 이해가? 예를 들면 뭐 가끔 무슨 뭐 SNL 같은 그런 뭐 개그 프로에서 나오잖아. 예를 들면 어떤 여자들이 막 여자들끼리 모임에서 막 어머 반가워 서로 막 되게 공치사적인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야 내가 말이야 그러면 갑자기 또 표정 갑자기 청첩장가 뭔 말인지 알지? 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종이 쪼가리를 꺼내는 걸 보는 순간 알 수 있지. 아 이게 결혼한다고 진짜 알겠죠? 아니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병원에 갔는데 웬 아저씨가 까만색 양복을 입고 팔에다가 이상한 완장 하나 차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봐도 가족 중에 너가 돌아가셨구나를 알 수 있죠. 반복되는 형식, 반복되는 규칙은 뭐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렇죠. 행동을 예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요 행동을 예상할 수 있으면 뭐가 될까요? 안정성이 높아지는 거죠. 예측 가능성이 높으면. 그 다음에 변동 가능성. 사회 구조는 룰이기 때문에 뭐가 바뀌면? 사회가 바뀌면 룰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죠. 스마트폰 이전과 이후의 세상은 완전 다르죠. 우리나라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온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게 2008년이에요. 2008년에 처음 나왔어요. 아이폰 3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전에는요,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는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네, 저 그 세대예요. 응답하라 1994? 누구지?
우리 쓰레기하고 칠봉이 나온 그 세대. 딱 그게 제 나이거든요. X세대라고 불렸던. 저 때는 인터넷 다 삐삐 들고 다녔고요. 진짜로. 그런 시대입니다. 바뀌었죠. 잘 생각해봐. 저는요, 대학생 때 지하철을 타면 스포츠 신문이나 아니면 신문을 하나 사서 신문을 못 먹었거든요. 잘 생각해보세요. 요즘 지하철 타고 누가 신문 봐요? 다 스마트폰 보고 있지.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많이 느끼는 게, 이제 이게 언택트 시대가 되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거 아시죠? 코로나가 되면서 가장 폭발적으로 판매량이 는 게 뭐냐면, 노트북하고 패드예요. 노트북 시장하고 패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어요. 왜냐면은 직접 수업을 못 듣고 줌이든 뭐 그렇게 들어야 되니까 핸드폰으로 줌을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패드를 다 사네? 저도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패드 있는 거 권한다니까요. 좋아요. 써보면 한번 해보면 패드 없는 세상은 살 수가. 며칠 전에 제 친구 여자아이인 친구한테 제가 뭐 이렇게 하다가 가끔 와이프가 빨래랑 청소를 시키는데 힘들어요 좋겠어 뭐 이러면 걔가 딱 그 얘기해요. 건조기를 사. 그냥 말리면 되지 뭐. 야, 건조기가 있는 삶과 건조기가 없는 삶은 삶의 질이 달라져. 주문했습니다. 네, 세탁기도 바꾸려고. 몇백만 원 까짓 거 쓰죠 뭐. 주문했습니다. 건조기 있는 삶은 정말 여유가 있는 삶이 된다는데 저도 한번 해보려고. 스타일러스까지 내가 차마 인간적으로 못 살겠고 제가 정장을 입고 다니지 않으니까 스타일러스까지 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해요? 사회 구조도 바뀌어요. 그 다음에 강제성. 어쨌든 룰이잖아. 규칙이잖아. 이게 제도까지 안 가도 사회 구조만으로도 기본적으로 뭘 가져요? 그럼요. 강제성을 갖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형성 과정은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사회 구조의 기능 거기서 재밌는 거. 거기 협동적 상호작용, 갈등적 상호작용 요거는 시험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적으세요. 자, 이거 되게 쉬워요. 자, 이렇게 해봅시다. 협동적 상호작용은요, 거기 제가 써놨죠. 같은 집단이 같은 목표를 가질 때. 뭐라고? 같은 집단이 같은 목표를 가질 때 우린 뭐가 일어난다? 협동적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해요. 같은 집단이 같은 목표를 가질 때. 자, 예를 들면 가장 요거 쉽게 이해하는 게 스포츠 경기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농구 시합을 한다고 해볼까요? NBA 시합 같은 걸 한다고 해봅시다. 참 웃기죠? 예를 들면 요즘 올해 NBA는 빅3 팀이 제일 세게 뭉친 게 LA 레이커스랑 브루클린 네츠가 제일 잘 나가는 애들 셋이서 뭉쳐놨습니다. 근데 엉뚱하게 지금 승률 1위는 그 둘이 아니죠.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구를 해요? 그러면 누구는 리바운드를 잡아야 하고 누구는 득점을 해야 되고 누구는 허슬을 해. 그러니까 막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상대방 주 득점원을 미친 듯이 수비하고 틈 나면 3점도 던져주고 이런 각자 맡은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축구 경기면 골키퍼가 골 넣겠다고 깝치면 안 돼요. 골키퍼는 뭐 하라고 갖다 놓은 자리예요? 골 막으라고 갖다 놓은 자리지 골 넣으라는 자리가 아니죠. 골키퍼가 자기 기록에 몇 골 득점은 사실 없어서 상관없는 기록이죠. 차라리 클린 세이브 몇 게임이 훨씬 나은 기록이지.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협동이라는 건 뭐라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경쟁적 상호작용은요, 이건 뭐냐면 봐봐.
다른 집단이 같은 목표를 가지면 우리는 이건 경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축구 경기로 얘기해 볼까요? A팀과 B팀이 둘 다 뭐 하기 위해서 둘 다 이기기 위해 싸우죠. 그러니까 목표는 같아요. 승리하는 거. 그런데 그렇죠. 내용은 전혀 다르죠. 서로 박터지게 싸우지. 그럼 갈등은 똑같아요. 다른 집단이 뭐로? 같은 목표를 두고 싸우는 거예요. 이것도 갈등이야. 같은 거 아니야? 달라. 뭐가 다르냐면 얘는 뭐가 있어? 경쟁에는 규칙이 있어. 싸우긴 싸우되 서로 뭔 지키면서 싸워? 최소한의 룰은 지키면서 싸워. 이게 경쟁. 이해가요? 갈등은 그딴 거 없어. 최소한의 규칙이 있지만 거의 의미 없지. 갈등의 대표적인 상황은 전쟁이에요. 전쟁 맨 처음 시작할 때야 선전포고도 하고 포로 잘 보호해주고 하지만 우리가 질 것 같으면 그딴 게 어딨어. 닥치고 이기고 봐야지. 이해가요? 자, 축구 시합, 운동 경기 같은 거 생각해보세요. 서로 박터지게 싸워도 서로 뭐는 안 합니다. 백태클은 서로 안 하죠. 왜요? 우리 팀 선수가 상대편 선수 백태클 했다 걔 다리라도 종아리라도 작살나는 날에는 상대편은 가만히 있겠냐? 그러면 이건 뭐가 아니야? 코치, 스포츠 경기가 아니라 그냥 격투 시합이 돼버리지. 그러면은 이러다 다 죽어 이게 되는 거죠. 의미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뭐가 뭐를 포함해요? 경쟁적 상호작용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어디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갈등적 상호작용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갈등적 상호작용은 단점은 이제 그러니까 내 외부 집단하고 싸우는 거죠. 그죠? 근데 장점도 있어요. 뭐 하는 데는 되게 좋아요? 그렇죠. 내부 단속하기에는 갈등만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안에서 뭐 A 세력과 B 세력이 네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박터지게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 두 세력을 하나로 묶으려면 뭐 하면 돼요? 외부에 거대한 적을 만들면 됩니다. 서로 까면서 협동해요. 만약에 외부에 거대한 적인데 서로 박터지게 싸우잖아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는 날려야 돼요. 손절 쳐야 되는 대상이지. 그러니까 외부에 적이 나타났는데 서로 단합을 안 한다? 그거는 국가를 움직이는 지도자로서의 값어치가 없는 애들이죠. 그 정도면 이게 무슨 국가 지도자가 그 지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애지. 그렇죠? 자,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된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자, 사회 구조를 바라보는 관점. 이거는 다시 잊지 마십시오. 사회 구조는 뭐라고요? 규칙입니다. 어렵게는 하지 마세요. 사회 규칙은 규칙이에요. 이 규칙을 기능론적으로 바라보면 이 규칙은 뭘 위해서 존재하는 규칙입니까? 이 사회를 유지하고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규칙이 기능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규칙 자체가 뭐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사회적 합의요. 그냥 갑자기 틱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그 규칙에 동의하니까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죠. 규칙은 애초에 뭐에 기여해요? 그 사회의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 구조의 하위 요소들은 그렇죠. 거기 동그라미 상호 의존. 그렇죠. 기능론의 전형적인 표현이잖아요. 상호 의존 관계. 서로 각자 자리에서 각자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해서 뭐 하도록? 사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사회 문제. 자, 여기 봐서 사회 문제는 그러면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부에서 아니면 외부에서? 외부에서지. 내부는 멀쩡해. 근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 그럼 누구 탓이야? 외부 탓이야. 이해가? 우리끼리는 잘 살고 있는데 저 새끼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갈등론. 봐봐. 갈등론에서는 애초에
다시 말하지만 뭐라고? 룰이라고. 왜 만들었음? 뭐? 지배층이 뭐 하려고? 기득권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킬 목적으로 만든 게 규칙이야. 그러니까 이 사회 구조를 바라보는 시선이 일단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겠지. 이 사회 구조는 뭐 해야 할 대상이야? 타도의 대상이야. 잘못된 거야, 이거. 없애야지. 이해가? 그러니까 거기 갈등도 보면 애초에 사회 구조, 사회 규칙이라는 건 누구에게 유리하게 세팅돼 있어? 기득권층에게. 아니면 지배층에게, 아니면 갈등의 우위에 있는 계급에게 유리하게 세팅돼 있지. 이해가? 그러니까 룰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회 구조의 기능은 애초에 누구를 위해 기능해? 지배계급을 위해 기능해. 어떤 방향으로? 피지배계급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왜냐면 왜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사회 구조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되냐면 사회 자원자, 그러니까 공산주의적인 마인드에서는 사회의 자원이 한정돼 있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원을 갖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 자원을 못 가져. 그러니까 전형적인 위너 테이크스 올이야. 이긴 놈이 다 갖는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누구는 기득권층은 모든 자원을 독점하고 피지배층은 없어. 그러니까 뭐해? 모든 자원을 독점하기 위해서는 피지배층이 갖고 있는 자원도 뺏어 먹어야지. 그러니까 억압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봐봐. 이 사회에서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있는데 어떤 특정 개인의 잘못이라고 판단하기 이미 선을 많이 넘었지. 이건 특정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단 뭐라고 봐야 돼? 그 구조 자체가 글러먹었어. 애초에 이 모든 규칙 자체가 뭐야? 이건 욕이 나오는 for you 이런 욕이 나오는 그런 규칙인 것이. 욕 안 했다. 요즘 유튜브에서 그 이 말이 유행하더라고. for you. 두 번째 섞 자, 오케이. 그리고 그러니까 뭐 사회 문제의 원인은 특정한 외부적인 게 아니라 애초에 그 구조 자체가 망했다니까. 자, 미시적 상징적 상호작용에서는 뭐? 그렇지. 애초에 사회적인 규칙, 사회 규칙이 개인의 행동을 강제한다를 인정하지 않아. 왜? 개인이 규칙을 만든다고 보니까. 규칙은 누가 만들어? 사회 구성원이 규칙을 만들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미시이론에서는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에는 여기서는 개인이 구조 즉 규칙을 뭐 하셔요? 만들잖아. 개인이 규칙을 창조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얘와 얘 중에 누가 더 우위에 서 있는 사람이야? 당연히 개인이 우위에 서 있지. 개인이 규칙을 만드는데 네가 규칙을 만드는데 네 규칙이 만약에 널 통제하려고 들면 뭐 하면 돼? 바꾸면 되잖아. 네가 메이커라면 네가 규칙의 테이커라면 이렇게 되지만 네가 규칙을 만드는 자라면 너를 가둬두려는 규칙이 생기면 뭐 하면 돼? 조용히 이러면서 뭐 하시면 돼? 규칙을 바꾸면 되지. 이해가니? 그러니까 상징적 상호작용에서는 애초에 사회 구조가 너의 행동을 강제할 수 없어. 안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누구 입장에서는? 상징적 상호작용 입장에서는. 자, 기능론 입장에서는 당연히 네 행동을 구속해야지. 왜? 그래야 사회가 유지되고 안정적이 되니까. 갈등론에서는 사회 구조가 네 행동을 구속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고. 그게 잘못된 거라고. 이 구조 잘못됐다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엎으라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관점 이해 못하면 사회학 못한다. 자, 오케이. 자, 그 밑에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힘들지. 조금만 더 합시다. 이거 별표하세요.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진짜 중요해요. 은근 수능 출제 잘 되는 동네예요. 거기. 맛집입니다. 맛집. 수능 맛집. 오늘 사회가 못 가겠네. 가야 되는데. 아, 저 몇몇 분이 질문을 하셔서 오늘이 3주고 내일이 4주라 수업 반 지나갔는데 아직 2단원 끝나지도 못하고 선생님 과연 우리는 진도를 끝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단원, 2단원이 전체 분량의 거의 65에서 70%라니까요. 일단 제일 분량 많아요. 제일 힘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못 끝내면 어떡하지? 열심히 끝내야 되는데. 네. 왜냐면 저도 바빠서. 자, 끝낼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자, 봐봐. 우리가 관점이 뭐였지? 사회 현상을 바라보고 분석하는 도구라 그랬었죠. 기억나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점 이러잖아?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러면 거의 80%는 거시적인 관점, 미시적인 관점 이러면 돼. 80%는 거의 이거야. 근데 80이라 그랬잖아. 예외가 있어. 관점이 나오는데 기능론, 갈등론, 상징력, 상호작용론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경우. 첫 번째가 지금 언급 나와 있는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름이 이렇게 붙어. 이거는 뭐 물어보는 거야? 사회 명목론, 사회 실제론 나오는 거거든. 그 다음에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우리 3단원쯤에 나와. 이거는 비교론적 관점, 상대론적 관점, 총체론적 관점 이 세 가지를 얘기해. 관점자가 나왔는데 앞에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기능론, 갈등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라스트. 세 번째. 사회 변동을 바라보는 관점. 이러면 진화론하고 순환론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케이스에서는 관점이란 말이 다른 표현이에요. 이 세 가지는 단원별로 나오니까 어렵진 않은데 이 세 가지가 나오면 얘는 기능론, 갈등론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구나 정도는 기억하십시오. 예외니까요. 예외니까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외 중에 첫 번째인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우리 매 수업 때마다 했었죠. 기억나요? 뭐요? 우리는 뭘 연구하는 사람이고? 이거 거의 매주 했지.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그래서 사회를 중심으로 사회 현상을 연구하고, 개인을 중심으로 사회 현상을 연구한다고. 이 시선, 사회를 중심으로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시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사회현상은 어디에서? 사회에서 누가? 개인이 일으키는 현상이지. 그러니까 사회현상은 반드시 누구와 누구의 관계성에서 설명할 수밖에 없어. 개인과 사회의 관계성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로 사회현상을 설명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개인한테 포커스를 맞추느냐, 사회한테 포커스를 맞추느냐의 차이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사회한테 포커스를 맞추면 왜 사회한테 포커스를 맞추세요? 네, 사회는 뭐 하니까요? Social is alive 하니까요. 사회는 생명체처럼 정신체이긴 하지만 독립적인 개체라고 보는 시각인 거죠. 사회는 사회 나름의 생명력을 가져. 그래서 사회 실제로 존재한다. 실제로 존재한다. 이게 어이가 아니라 아이인 이유야. 이해가? 리얼할 때 실제가 아니라 존재하다 할 때 제자라고. 그래서 사회 실제설이 되는 거지. 자, 사회 실제설 얘기를 잠깐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그때 한번 얘기했지. 우리가요, 기능론을 주장하는 일군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학이 맨 처음 시작될 때 사회학을 시작했던 학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누구냐면 맨 처음에 사회학을 시작한 사회학의 선구자들, 우리가 어거스트 꽁트, 그 다음에 너네 아노미 얘기하면 굉장히 많이 들으실 에밀 뒤르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뒤르캠, 뒤르갱,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어차피 프랑스 사람이라. 네. 어떤 책에는 뒤르케인 이렇게 하는 책도 있고 뭐 알아서 하십시오. 에밀 뒤르겜 아니면은 허버트 스펜서 등의 이런 학자들이 최초의 사회학 학자들이에요. 야들이. 얘들은 19세기, 20세기 초에 사회학을 처음에 만든 사람들이거든. 뭐라고?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사회학,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양반들이 살아있을 시절이 언제냐면, 이 양반들이 살아있는 시기가 언제냐면 프랑스 혁명 막 일어났을 때야. 프랑스 혁명이 몇 년인 줄 아니? 1887년이거든? 그러니까 1887년에 프랑스 혁명이 터졌어? 그리고 프랑스 혁명은 한 15년간 전 유럽을 휩쓸어. 안 휩쓸 수가 없지. 누가 등장하셨으니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등장해서 전 유럽을 때려 부시고 다니지. 뭐를 전파하게 쌉치고, 자유의 이름을 전파하게 쌉치고, 전쟁으로 왜 전파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쟁으로 때려 부시고 다녔어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당대의 지식인 입장에서는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당대의 지식인들은요, 프랑스 혁명의 이념인 자유평등 박애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사회를 되게 불안하게 만든다고 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어거스트 꽁트는 후자 쪽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폴레옹에 의해서 전 유럽이 초토화가 되고, 근데 어라? 어디에서 져버렸네? 러시아에서 졌어요. 나폴레옹이. 추위에 못 이겨서. 그리고 어디에서? 넬슨 제독한테 한번 쳐맞고, 물론 그거 한참 전인데, 워털루 전투에서 지면서, 그렇죠, 세인트 엘레나 섬으로 유배를 가고,
프랑스 혁명이 대단하게 막을 냅니다. 그리고 메트르니라는 오스트리아의 재상이 짠! 하고 나타나서 빈에서 모여서 우리 회의 좀 하십시다! 모여요. 그리고서 뭘 결의해요? 우리 레드선 하시죠? 지금 프랑스 혁명, 이거 정신없는데 그냥 우리 타임 슬립 합시다. 시간을 언제로 되돌려?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자, 다 같이 보세요. 레드선! 그렇게 돌렸어요. 어거스트 뽕토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마치 겁나 이 혼란의 혼돈의 카오스 월드였던 세계가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짠! 하고 돌아가자 뭐라고 생각한가요? 아, 사회는 엄청난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 뭘로? 안정적인 방향으로 회귀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뭐라고? 사회는 결국 뭐 한다? 요 마인드를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여기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터지는 거죠. 바로 진화론의 등장입니다. 누가? 찰스 다윈이 갈라파고스 섬에 가서 개고생하고 왔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쓴 그거 아시죠? 찰스 다윈이 쓴 진화론은 여러분이 차근히 알고 있는 서유럽에서 미친 듯이 날뛰었던 진화론과 전혀 다릅니다. 다윈은 애초에 그런 걸 생각하고 글 쓰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전 유럽에는 거의 광기가 어리게 퍼져나가지. 다윈의 진화론은 히트칩니다. 그것도 그냥 히트가 아니라 초, 슈퍼, 캡숑, 울트라하게 히트를 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학자들에게 영감을 주는데 이것들에게도 영감을 줍니다. 뭐라고? 뭐라고? 아, 그래! 뭐? 뭐? 이 진화론은 정말 맞는 생각 같아. 사회도 뭐에 있고? 살아있으니까. 사회도 뭐 한다? 진화한다. 뭐라고? 끔찍한 혼종의 등장이죠. 사회가 살아있다고 믿는 것도 아스트랄한데 거기다가 뭐 한대요? 진화한대요. 그리고요, 유럽은 진화한 사회입니다. 어떤 논리가 등장하겠어요?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 저 아시아의 꾸정물에서 노는 동남아시아 애들, 오스트리아에 있는 이상한 원주민들은 다 뭐 한 거예요? 진화하지 못한 자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왜 우리는 진화하고 저것들은 진화하지 못했을까? 되게 참신한 결론을 얻어요. 기독교를 전파 안 해서예요. 그것들이 생각. 그래서 일파로 무조건 뭐부터 보내요? 선교사 보냅니다. 근데 당연하죠. 원시 부족들이 자기가 원래 믿던 종교가 아닌데 잘 받아들일 리가 없잖아요. 엄마? 선교사가 죽어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홀리 스피릿을 깨달아 신앙을 전파하는 선교사가 죽었다 탁대로 부셔라가 된 거예요. 군대가 갔네? 어머? 무기에서 황대가 안 다니는 뭐의 시작입니까? 종교도 전파하고 꽝도 먹고 거기 노예도 잡아가고 알도 먹고 거기 있는 자원도 강탈하면서 빈집을 털고 그 다음에 뭐해요? 풀도 쬐죠. 노예 데려가 자원 캐가 거기에 남아있는 애들한테는 만든 생산물 팔아먹어. 뭐의 시작? 제국주의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이게 그 제국주의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런 마인드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만연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회는 진화하고 사회는 살아계셔. 소셜리스 얼라이브라는 게 되게 당연하게 지금으로 보면 이런 생각이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 실제서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가 이 양반들이 내놓으신 특히 요 스펜서 이 양반이 내온 사회 유기체설이에요. 얘들아, 유기체가 뭐게?
유기체. 뭘 어렵게 생각해요? 생명체는 유기체죠. 살아있는 것들. 뭐야, 사회는 살아있다고. 미치겠지. 진짜 살아있대. 사회는 그 나름의 생명력을 가져. 책 볼래? 재밌다잉? 책 보면 사회는 실존해. 실제 존재해. 그리고 뭐 개인은 사회의 구성단이고 그러니까 사회가 살아서 그러니까 우리 개인은 사회의 세포들이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에 방해할 수 없어. 사회가 가려는 방향에 개인은 뭐 할 수밖에? 수긍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거기 개인의 행동은 뭐에 구속돼? 사회에 구속돼. 그리고 규제돼. 가끔 이걸 부정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내에 와갖고 학원에서 이 시간에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핀란드나 노르웨이나 이런 데서 고3이라면 이러지 않으실 확률이 대단히 높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런 시각이잖아. 우리나라는 뭔지 고3이 대학을 안 가면 뭔가 되게 실패한 루저! 이런 느낌인데, 아니죠. 그 사람의 인생이니까요. 뭐 대학을 간다고 꼭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제 주변을 봐도. 고졸에 엄청 부자로 1년에 진짜 몇 억씩 벌면서 잘 사는 친구 많아요. 어, 저는 맨날 유병장수면 이러고 있는데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자, 아시겠죠? 그리고 자, 거기 사회 현상은 집합 단위로 사회 구조를 연구합니다. 거기 빨간 거 있는 거 있죠? 그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다. 잘 나와. 개인은 사회 구조에 불가항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사회 구조는 뭐라고 했지요? 규칙이요. 규칙이 해! 라고 하면 해야죠. 규칙이 가라사대 하라 하시면 해야죠. 어쩔 수 없어요. 너님이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리고 당연히 뭐가 더 중요해요? 개인하고 사회가 있으면? 사회 실제, 그 사회가 살아계시니까 개인은 뭐요? 그 사회의 부분에 불과해요. 야, 봐봐. 야, 너네가 다쳤어. 손가락이 다쳤거든? 어머, 썩고 있어. 그럼 어떡해? 당연하겠지만. 이 손가락이 썩으면? 네 생명이 중요하니? 손가락 살리는 게 중요하니? 응? 네 생명 살리는 게 중요해? 손가락 살리는 게 중요해? 이거 살리면 못 살려. 이거 살리면 뒤져. 손가락을 살리기 위해 생명 포기할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손가락을 포기할래? 당연히 후자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손가락을 포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있잖아. 이 사회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뭘 포기할 수 있음? 이 사회 유기체설이 왜 무서운 논리인지 생각해 보라니까. 사회를 살리기 위해 이 사회의 균형과 질서 유지와 이런 걸 위해서 뭘 포기할 수 있음? 너. 당신을 포기할 수 있어. 와우. 좋게 얘기하면 사회 통합에 기여하지만 뭐 할 수 있어? 단점 보세요. 너를 포기한다니까. 너의 생명 따위 포기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뭐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인간의 주체적인 사고? 그딴 거 인정하지 않죠. 사회가 세팅해 놓은 걸 왜 안 따로 이런 마인드에 가깝죠. 근데 반대로 옆에 보세요. 사회 명목론? 실존하는 건 뭐? 자. 얘는 뭐요? 얘는 사회 명목론이죠. 어이, 명목목 이름뿐. 뭐라고? 목, 나타날 목, 차할 때 목. 뭐? 사회는 이름으로 드러난다. 요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 사회는 이름뿐이지 뭐가 없음? 실체가 없다예요. 사회는 뭐 하지 않는다? 실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회가 살아있으면 웃기고 있네. 뭐가 중요해요? 사회의 주체는? 사회의 메인은? 그렇죠. 개인이죠. 개인이 뭘 만드셔요? 사회를 만들었다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니까.
자, 그래서 개인이 사회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학설이 사회계약설입니다. 여러분 1학년 때쯤이나 요런 때, 그러니까 이게 사회과학 관련 계열을 뭔가를 공부하다 보면 안 들어볼 수가 없는 그 말 사회계약설. 생윤하면 안 할 수가 없죠. 생윤하면 안 할 수가 없죠. 특히나 너네 그 생윤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사형제도 요구할 거거든. 루소의 사형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루소의 사회계약설을 이해 못하면 루소의 사형제도 이해 못해, 얘들아. 응? 나중에 덕쌤한테 잘 들으시고. 사회계약설은 생윤에서 언급됩니다. 정법에서는 사회문화 무조건 수능한 문제고요. 사회문화에서는 사회계약설은 그냥 사회계약설이 있다 정도. 개인이 뭐 뭉쳐서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은 룰이잖아요. 로우잖아요. 룰이잖아. 그 룰이 뭘 만들어요? 사회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뭐 개인이 사회를 만든 거죠. 끝.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사회의 의지는 중요하지 않죠. 너의 의지가 중요한 거죠. 개인의 자유의지 강조하는. 요걸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법. 요걸 쉽게 한다. 이렇게 내가 되게 아카데미컬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했습니다만 사회 실제로 사회 명목론은 사실 제일 쉬운 건 사회 실제로는 1 더하기 1은 2 플러스 알파의 개념이고요. 이 알파는 사회의 존재 자체지. 사회 명목론은 끝. 사회 명목론은 1 더하기 1은 2. 그러니까 자 여기서 1로 갈 수는 있죠. 당연하지만 사회 실제로는 이건 안 돼요. 이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원이 사회는 개인으로 환원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얘는요. 1 더하기 1은 2. 얘는 가죠? 퇴죠? 뭐요? 환원되는 게 가능해요. 이거 되게 뻔한 얘기인데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많이 답을 못하죠. 많이 물어봅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요, 장점은, 그렇죠. 여럿이 모여서 어떤 의사를 결정하니, 당연히 이쪽의 마인드가 뭐에 맞겠습니까?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방식에 가장 어울리는 거겠죠? 그래서 얘쪽이, 그렇죠. 뭐 민주주의 발달에 기여한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옆에 날개를 보라. 날개를 보라. 보라. 구성원의 능력을 파악하면 조직의 역량을 예측할 수 있다. 명목론 실제로. 구성원을 보면 조직을 알 수 있다. 명목론 실제로. 그렇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들아, 사회 실제로는 운동팀을 얘기하면 개인의 능력보다는 조직력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생각 입장이라고 이해하면 좀 이해하기 쉬워. 명목론은 뭐가 중요해? 개인의 능력이요. 호날두 10명 있는 게 나아요. 요런 거. 알겠니? 호날두 10명보다는 팀으로서의 조직력을 갖춘 팀이 훨씬 중요해. 요게 실제로. 됐고요. 개인이 뛰어난 게 낫습니다. 이게 명목론. 알겠지?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은 도덕적일지라도 사회는 그렇지 않다. 실제로 명목론. 이거 생윤하시는 분은 나중에 진짜 많이 들어보실 표현. 도덕적 개인, 비도덕적 사회. 누구게? 라인할트 니부어라는 양반입니다. 나중에 들어보실 겁니다. 생윤하시면. 그 다음에 실제론이에요. 3번 사회 구조에 대한 개인의 불가항력. 아까 전에 했던 얘기인데 그지? 사회 구조에 대한 개인의 불가항력성 뭐요? 실제론이요. 4번 바뀌었죠? 개인은 사회에 대해 불가항력적이다. 같은 말이죠? 위엔 말이랑? 그 뉘앙스 차이 알겠니? 3번하고 4번은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라고. 5번이 다른 말이지. 사회는 개인에 대해 불가항력적이다. 이건 명목론이야. 이해가니? 이거 못하면 여러분 국어 실력을 자, 5번. 사회는 개인에 대해 불가항력적 존재이다. 이거 다 기출됐던 지문이다. 각종 모의고사들에서.
말했잖아. 사회문화가 제일 빡센 이유가 너네 집중력 개똥 마실 시간에 이런 단어 하나 갖고 너네를 약을 올리는데 맞았는지 틀렸는지도 모르게 하다가 지나간다고. 이건 사회 실제론이야. 사회는 개인에 대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작용하는 존재. 이렇게 되는 거죠. 응? 자, 여러분의 국어 실력을 믿어요. 두두둔, 짠. 우리 시간이 한 20분 남았으니까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까요? 오늘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요, 거기, 페이지 61쪽이죠? 거기 61쪽에 그 사회유기체설, 사회계약설 한 번만 읽어보세요. 이게 여러분 그 이상한 사진 아저씨가 그 스펜서라는 아저씨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존 로크입니다. 로크는 공리주의자로도, 공리주의자, 아니지. 로크는 그 사회계약설 얘기한 그냥 반이죠. 유명하십니다. 그 밑에 교과서 정리 보이시죠? 개념 OX 해봅시다. 시작.